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50에 읽는 논어입니다. 지은이는 최종엽, 펴낸 것은 윤어북스입니다. 저자는 인문학 강사로 여러 방송 강연을 비롯하여 연간 100회 이상 인문학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50에 읽는 논어, 이 책은 50에 흔들리는 인생을 다잡아주는 공자의 말과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논어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5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강 공허, 공허한 50에게 공자가 하는 말. 2강 성찰, 거인의 어깨 위에서 바라보는 법. 3강 균형, 흔들리는 50을 다잡아주는 힘. 4강 성숙, 인생이 보이기 시작할 때 필요한 것. 5강 용기, 논어는 어떻게 나를 일으켜 세우는가 입니다. 굽이치는 인생을 다잡아주는 공자의 말, 50에 읽는 논어,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리더가 되는 3가지 방법.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친구가 먼 곳에서 오니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아니하니 군자가 아니겠는가. 하기편 1장. 가끔 리더라는 틀에 넣어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리더인가 팔로워인가. 타인을 이끌지는 못했어도 나 하나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시간 관리를 하면서 원했던 목표를 이루길 반복했는가. 목표를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는가. 자신의 질문에 거리낌 없는 사람이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되고자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자문해보는 시간이 가끔 필요합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학습은 즐거운 일이든 즐겁지 않은 일이든 리더가 되는 조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셀프 리더가 되기 위해서라도 학습의 과정은 필수입니다. 배우지 않고 군자가 된 경우가 없고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고 리더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먼저 스스로 설 줄 아는 사람이라야 타인을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경 약한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역시 학습입니다. 성장의 기쁨을 주는 학습은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튼튼한 뿌리와도 같습니다. 친구가 먼 곳에서 오니 즐겁지 아니한가. 리더의 2번째 조건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리더는 누군가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뜻을 모아 한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사람들과의 갈등 해결이 리더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설득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진짜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행복한 일이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늘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늘 즐거운 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가정이나 조직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모이게 만드는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아니한다. 보통 사람은 상대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은 좀처럼 타인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타인으로부터는 별것 아닌 걸 가지고도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팔뚝의 작은 완장이라도 하나 차게 되면 그 마음은 더 커집니다. 우쭐해지는 마음에 아주 사소한 것에도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니 리더로 남들 앞에 섰음에도 무시한다거나 혹여 비난까지 한다면 서운한 마음과 괘씸한 마음이 들지 않을 리더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 공자께서 말하는 리더다운 리더의 주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알아주든 말든 자신과 조직의 목표를 위해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여워하거나 서운해하지 않는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다양한 리더십이 필요한 일상. 매일 반복되는 삶이 너무나 일상적이지만 사실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결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가정생활은 더욱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누군가의 자식에서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20, 30년을 다르게 살아온 남녀가 가족이 된다는 것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이를 낳아 초등학생으로 기르기까지 들어가는 그 쉼없는 노력을 발휘하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건강한 가족으로 구성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일 역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셀프 리더십은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일이지만 가정 리더십은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려운 게 부부관계, 세상에 복잡한 게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조직에서의 리더 역할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직 리더십의 기본 역시 사람들 간의 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나와 상사, 나와 부하, 나와 동료, 나와 고객, 혹은 나와 업무, 나와 시간, 나와 직업, 나와 미래가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문제, 업무와의 문제는 모두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상사에게 받는 마음의 상처와 갈등, 아랫사람에게 받는 감정의 상처, 고객에게 받는 스트레스는 리더들이 풀어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조직을 알아가고 리더로 발전해 갑니다. 혼자서 잘해나가는 셀프 리더도 둘 이상 모이면 헤맬 때가 많습니다. 혼자서 일 잘하는 방법과 둘이 있을 때 일 잘하는 방법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퇴근할 때까지 단 1분 1초도 사람과 일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조직에서는 정교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양한 리더십의 힌트를 하기편 1장이 보여줍니다. 리더로 성장하는 3단계를 말합니다. 셀프 리더, 조직 리더, 사회 리더, 국가 리더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3단계를 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0 이전에도 이후에도 필요한 단계입니다. 50이 넘어도 새로운 학습이 필요하면 시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살펴 그들과 함께 즐거운 삶을 모색해보고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한다거나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해도 연연해하지 않고 묵묵히 나의 길을 가는 모습을 상상케 합니다. 소명을 알고 예를 알고 말을 안다는 것.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예를 알지 못하면 일어설 수 없다.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요왈편 3장. 논어의 마지막 어구 세 문장에는
중요한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목적 있는 삶, 바르게 사는 삶, 함께하는 삶의 원칙입니다. 50에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삶의 기준입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철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공자께서는 나이 50에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차렸다고 했습니다. 공자의 천명은 주나라 초기처럼 만 백성이 모두 행복한 대동사회로의 회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천명을 이루고자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길은 정치권으로 뛰어들어 권력의 힘을 이용하여 나라를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자는 50대 초반 드디어 그 기회를 잡게 됩니다. 기회를 잡은 공자는 능력을 발휘하여 고속 승진 끝에 노나라 재상을 겸직한 대사구 자리에 오릅니다. 삼부지, 명과 예와 말. 부지명,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천명을 알지 못하거나 자신의 소명을 알지 못하면 리더다운 리더로 서기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거나 가야 할 목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리더는커녕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부지례, 예를 알지 못하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태어나 최소 3년 동안은 부모의 지극정성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2~3살 아이들도 혼자보다는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통하면 말문도 쉽게 열립니다.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변화로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게 이미 밝혀졌습니다. 직장이야말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며 사회생활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공동생활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충돌과 갈등은 막아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오른쪽으로 통행하는데 누군가는 굳이 왼쪽 통행을 고집한다면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게 자동차 운전이라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것은 약속으로, 중한 것은 법조문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알지 못하면 일어설 수 없다. 예를 알지 못하면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지키기로 약속된 예를 지키지 못한다면 건강한 조직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고 리더가 되는 건 더욱 어렵습니다. 자신이 중요한 것처럼 타인도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 타인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예를 지킨다는 건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부지언,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사람의 품격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말을 오랫동안 한다 해도 뜻을 정확히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상대를 알지 못합니다. 상대가 어려운 외국어를 하는 것도 아닌데 대화를 하면서도 계속 겉돌기만 한다면 듣기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가장 중요하듯 상대 또한 나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상대를 알지 못하는 건 종종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상대의 말을 놓치면 말뿐만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잃는 건 그와 관련된
모두를 잃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50의 미움에서 벗어나는 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이 40에 미움을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 양화편 26장. 흔히 40이면 뭔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를 느낍니다.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자신의 얼굴에도 책임져야 할 것 같고 공자님의 말처럼 부록이 되어 돈, 사람, 생각, 믿음 그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줏대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인생의 중심 40은 개인에게도 사회에서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고개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이 되어서도 미움을 산다면 그 인생은 더 두고 볼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40이 되도록 타인에게 미움받을 짓만 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는다면 그의 인생은 별 가망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논어 양화편 24장에는 타인에게 미움받는 7가지 유형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타인의 나쁜 점을 들춰내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비방하는 사람, 용감하지만 무례한 사람, 과감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공자는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 역시 자기의 편견을 내세우며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불손한 짓을 가지고 용감하다고 여기는 사람, 혹독한 말로 남을 공격하면서 곧다고 여기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40이 되도록 타인의 아픈 것이나 헤집어 헐뜯는 사람, 상사나 윗사람들을 비방하여 자주 욕하는 사람, 자기의 이 속에는 맹렬하게 대처하면서도 기본적인 예의조차 차리지 못하는 사람, 과단성은 있지만 앞뒤가 꽉 막혀 융통성이 없는 사람, 남의 생각을 훔쳐 마치 평소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예의가 없고 겸손하지 않은 것을 연기로 생각하는 사람, 남의 비밀을 들춰내는 걸 정직함으로 아는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대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누가 이런 사람을 좋아할까요? 2500년 전 아주 아득히 먼 옛사람 공자와 자공이 말했던 저 7가지 중 단 한 가지에라도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40이 지나기 전에 되돌아 봐야 합니다. 누군가를 이유 없이 자주 헐뜯는다면, 누군가를 반복해 욕한다면, 기본적인 예의조차 차릴 줄 모른다면, 매사에 융통성이 없다면, 자기의 편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늘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겸손하지 못함을 용기로 생각한다면, 남의 감추고 싶은 비밀을 밝히는 걸 정직함으로 생각한다면 먼저 이것을 고치려 노력해야 합니다. 40이 다 지나기 전에 수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50이 되고 60이 되었을 때 어른다운 어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조직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에게 미움받지 않으려면 40에 챙겨야 할 진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도 큰 문제지만 스스로에게 미움받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떤 게 스스로에게 미움받는 경우일까요? 나이 40이 넘도록 특별한 퍼스널 브랜드나 강점 없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한 달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는데 갑자기 퇴직하라는 회사의 압박에 시달려야 하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늘 바쁘다를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인생의 중요한 것은 놓치고만은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마흔에 남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타인에게 받는 미움보다 더 치명적인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40이 넘도록 짧지 않은 시간을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강점을 만들지 못했던 이유를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없음이 좋은 핑계가 될 수는 있어도 그 핑계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5년 혹은 20년 경력에 걸맞는 퍼스널 브랜드를 장착하지 못한 것을 외부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좋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20년에 합당한 그럴듯한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환경의 문제라기보다 전략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40대는 가장 바쁜 시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어디선가 삐그덕거리기 일쑤입니다. 좌충우돌하다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시기가 40대입니다. 하루하루 버텨내기도 쉽지 않은 현실 속에 어떻게 미래를 위한 퍼스널 브랜드, 자기 강점을 만들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나이 40에 미움을 보이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에 0.8의 법칙을 적용하면 나이 50에 미움을 보이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50이 다 가기 전에 60, 70, 80을 빛나게 할 일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50이 다 가기 전에 퍼스널 브랜드를 장착해야 합니다. 50의 미움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50에는) 나에게서 찾아야 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자기에게서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 위령공편 20장. 공자보다 약 70여 년 전에 태어난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타인에게 충고하는 일이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를 아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며 올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타인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실주의자 공자께서도 말했습니다. 군자는 잘못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으려 노력하지만 소인은 타인에게서 찾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리더는 원인을 자기 내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보통 사람은 원인을 외부로 돌리려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타인을 책망하거나 원망할수록 발전은 멀어져 갑니다. 스스로 되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점점 뒤처지게 됩니다. 부부의 자리에 서면 배우자를 탓하고 부모의 자리에 서면 자식을 탓합니다. 자식의 자리에 서면 부모를 탓하고 형제의 자리에 서면 형제 자매를 탓합니다. 팀장의 자리에 서면 팀원을 탓하고 팀원의 자리에 서면 팀장을 탓합니다. 사장은 직원을 탓하고 직원은 사장을 탓합니다. 선생의 위치에 서면 학생을 탓하고 학생의 위치에 서면 선생을 탓합니다. 고객의 입장에 서면 점원을 탓하고 점원의 입장에 서면 고객을 탓합니다. 어른은 아이를 탓하고 아이는 어른을 탓합니다. 사람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내가 만족스럽다면 누구 때문일까요? 지금의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 또한 누구 때문일까요? 나이 50에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 내가 아니라면 앞으로 만들어질 나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든다면 굳이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대답해야 합니다.
과연 그 원인이 나였는지 아니면 타인이나 외부 조건에 있었는지 말입니다.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타인에게서 원인을 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구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고 싶다면 약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역시 부모든 형제든 상사든 친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주는 대로 받기만 한다면 주지 않으면 굶어야 합니다. 일도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일만 하다가는 언젠가 일이 없어집니다. 주는 대로 받기만 하면 언젠가는 수입이 끊어집니다. 회사 다닐 때는 주어진 일만 하고 주는 월급만 받았습니다. 주어진 일과 고정된 월급을 받으면서도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가능하면 일을 적게 하고 쉬는 시간을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일이 조금만 많아져도 상사를 욕하고 동료들과 얼굴을 붉히곤 했습니다. 그러니 일이 손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경력이 쌓여도 업무의 전문성은 연차에 비례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업무 성과가 좋으면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했고 업무 성과가 떨어지면 동료들과 상사의 협조나 지원이 덜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과 직장 생활의 패턴이 20년이라는 기간을 거치면서 고착되었다는 것을 퇴직 후 사업할 때쯤 알게 되었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경영하면서 실감했습니다. 선배들의 조언과 독서를 통해 대표의 역할을 예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의 습관과 생각을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일이 어긋나도 내가 사장인데 그 정도는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하거나 해결해야지 하면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열의 여덟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나 속으로나 직원들이 미워지기 시작했고 회사 매출은 점점 떨어져만 갔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충분한 수업료를 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직원이 아니라 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직원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직원들은 능력의 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려고 사방으로 뛰지 않으면 직원들은 단 한 발자국도 뛰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 직장에서 가졌던 생각과 행동을 저의 직원들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원망과 핑계가 사람의 본성에 가까울 수는 있어도 삶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어떤 것에 핑계를 대는 건 쉬운 방법입니다. 쉬운 방법으로 인생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팀원이 되든 내가 누군가의 팀장이 되든 내가 누군가의 사장이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핑계와 원망을 기준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내일의 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핑계와 원망을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다면 내일의 발전된 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50이 되어서도 핑계와 원망을 입에 달고 산다면 70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